현 시점 대한민국 최다의 뷰티 매장,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 항상 승승장구만 했을 것 같은 이 올리브영이 설립 이후 10년 동안 적자를 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등 저가 브랜드 로드샵이 대형 브랜드였죠. 적자만 내는 이 작은 브랜드 올리브영이 어떻게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은 바로 조회수 154만 회를 기록 중인 큰손 노희영 채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맹점률이 급상승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동에 바디 제품, 샴푸, 향수 등 뷰티 제품들의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맹점률이 급상승했고 현재의 올리브영이 된 거죠. 올리브영만 그럴까요? 페프렌즈라는 회사도 경험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광고비를 절반이나 깎으면서도 1397억이라는 매출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단계에서 고객의 머릿속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야 구매하겠죠. 이를 위해서 TV 광고, 지하철 광고, 그리고 버스 광고 등 수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사와 완벽히 차별화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경험을 활용하면 소비자의 구매 고려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면 오프라인 가게나 팝업 스토어를 열라는 건가? 아니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제품을 써보라고 돌아다니라는 건가?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객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바로 사업에 적용하셔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가게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오프라인 가게를 열지 않아도 된다 해놓고 무슨 오프라인 가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가 가게를 직접 열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가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이용하는 전략은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도 호텔 하나 소유하지 않고 숙박 사업을 하고 있죠. 호텔과 게스트들에게 예약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버도 비슷한 구조죠.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택시 사업을 합니다. 호텔과 택시는 왜 플랫폼을 사용할까요? 손님을 대신 끌어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인 구조였기 때문에 빠르게 클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들이 쓰는 방식을 그렇구나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저희도 현존하는 매장들을 사업에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줄 수 있다면 똑같은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잠재 고객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만 좋다면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 브랜드의 고객이 어떤 가게에 많이 모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헬스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초 스킨케어는 에스테틱 피부관리샵, 프리미엄 펫푸드는 애견 동반 카페, 탈모 샴푸는 미용실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고객이 같더라도 저희 제품이 대체될 수 있는 가게가 아니라 보완될 수 있는 가게를 선정해 주세요. 탈모 샴푸를 판다고 했을 때 두피 문신 매장에 제품을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오프라인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해당 매장들과 제휴를 맺어서 제품을 경험시켜 볼 수 있겠죠. 소분할 수 있는 제품들은 패키징해서 해당 가게의 사은품처럼 주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패키징을 새로 해야 한다면 해당 오프라인 가게 이름을 넣어준다고 제안을 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드릴 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가게 입장에서는 가게 이름으로 사은품을 주는 거니까 사장님도 좋은 거고요. 심지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 양말 같은 걸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 방법이 바로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썼던 전략과 구조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소분하고 패키징할 때 홈페이지 링크를 이 QR코드로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재구매할 수 있게 브랜드 소개 카드를 넣고 함께 동봉해주세요. 이때 일반 홈페이지 링크가 아니라 가게 업종과 이름을 기록한 UTM 링크로 심어주면 어떤 가게의 손님이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UTM을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표를 보고 고객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UTM 링크가 궁금하시다면 따로 검색을 통해 찾아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막혀서 못하겠다고 하시면 추후 영상에서 저희가 또 다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샘플로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오프라인 가게에 판매권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체험시켜주고 설명하면서 판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다시 탈모 샴푸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용실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거고요. 머리를 자를 때는 거울을 정면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머리 상태가 쉽게 보입니다. 이때 이 디자이너 분께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효과는 강력하죠.
실제로 하야시 히노키 샴푸는 이렇게 미용실에 공급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커트를 하면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고 머리를 감겨주면서는 실제로 체험을 시켜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략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의 이 샘플 제공입니다. 실제로 샘플 전략이 유효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펫프렌즈라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22년 맘마 샘플 서비스를 정식 오픈해서 배송비와 평균 500원에서 1000원가량의 소액으로 펫푸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샘플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 2023년 1234억으로 2022년 대비 19.5%의 매출 상승을 이뤘고요. 2024년에는 1397억으로 2023년 대비 13.2%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는 13%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이 놀라운 점은 광고비를 2023년에 95억을 썼는데 2024년에는 43억으로 절반이나 줄였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유료면 고객들이 거의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샘플을 무료로 주게 되면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일단 무료니까 크게 구매 욕구가 없는 고객도 신청을 많이 할 거고요. 이러면 샘플을 줘도 제품값과 배송비만 날리게 됩니다. 저희가 샘플을 줄 때 걱정하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진짜 구매할 생각이 있는 고객이면 샘플 주는 게 안 아깝죠. 이 체리피커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샘플을 주면서 체리피커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샘플 가격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샘플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가격만큼 다음에 쓸 수 있는 포인트나 할인 쿠폰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진짜 구매 의향이 있는 고객에게만 샘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만 원 그리고 몇백만 원 하는 고가의 제품은 샘플을 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품을 소량만 빼놓고 우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고객들이 제품 가격만큼 보증금을 걸고 체험 예약을 걸어놓으면 일주일씩 무료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제품 가격만큼 보증금을 걸어놓고 반품하면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반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바로 배송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로켓 배송이다 뭐다 해서 배송기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무료 체험이 아니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배송기간에 덜 민감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한번 써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는 개수를 정해놓고 제품이 다시 들어오면 다른 고객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않고 제품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사람 심리상 아예 안 쓰면 괜찮은데 쓰다가 없어지면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나가는 만큼 무료 체험 후에 커피 쿠폰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면 또 좋겠죠.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리고 안 샀다면 뭐 때문에 안 사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방식을 통해 다른 업체들은 큰 비용을 들이고 시장조사 업체를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저희는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체험은 고객에게 제품을 경험시켜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제품의 피드백을 받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고객 경험을 통해 얻은 피드백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면 경쟁사보다 더 앞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하면 로아스를 따지듯이 샘플도 비용 대비 매출액이 나오는지 분석해봐야겠죠. 샘플비만 나가는지 실제로 구매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는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이 제품에 원가가 있을 거고요. 이 제품을 팔았을 때 마진이 있을 겁니다. 이 샘플 제품이 못 쓸 때까지 100명의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100명 중 몇 명의 고객이 실제로 구매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 무료 체험을 통해 판매한 마진이 샘플 제품의 원가보다 크다면 샘플용 제품을 더 늘려서 진행하면 되겠죠. 당연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체험을 100명의 고객에게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오히려 진짜 무서운 일은 피한 겁니다.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마케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품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마케팅이 문제라고 잘못 판단해서 광고비에 수백만 원 돈을 쓰는 것보다 제품 몇 개 태워서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소싱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해서 다시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료 체험을 진행했는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샘플의 수를 늘리고 무료 체험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키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체험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체험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신생 브랜드에게 즉각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귀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며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직접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매출 상승을 일으켜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케팅과 사업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